성공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더 쉽게 성공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일이 잘 풀리면 기분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과 심리학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복이 결과가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거죠. 기분이 좋아야 뇌가 더 잘 작동하고 감정이 안정되어야 집중력과 문제 해결력이 향상된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행복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어떻게 행복을 인식하고 그 감정이 어떻게 성과로 연결되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 그 과학적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심리학은 오랫동안 고통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연구해왔습니다. 우울증, 불안, 외상, 스트레스 같은 문제를 치료하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1998년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지 고통을 없애는 것을 넘어 사람을 어떻게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긍정심리학입니다. 긍정심리학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 핵심은 인간이 스스로의 삶에서 의미와 성취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셀리그먼은 이를 5가지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페르마 모델입니다. P는 긍정감정, E는 몰입, R은 긍정적인 관계, M은 삶의 의미, A는 성취감을 뜻합니다. 이 5가지는 행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동시에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즉, 긍정심리학은 감정관리의 기술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과학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행복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입니다. 먼저 도파민, 기대감과 동기를 조절하는 물질로 목표를 이루었을 때 강하게 분비됩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했을 때 희열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세로토닌, 기분 안정과 평온함을 담당합니다. 햇볕을 쬐거나 명상이나 운동을 한 뒤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세로토닌 덕분입니다. 옥시토신도 있습니다. 신뢰와 유대감을 만드는 호르몬으로 사람과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분비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행복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이 잘 작동하면 우리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계획, 집중, 창의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즉, 행복한 상태는 곧 생산성 높은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해지면 전두엽 활동이 억제되고 기억력과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행복은 느낌이 아니라 뇌를 최적화하는 과학적 상태라는 사실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긍정적인 감정이 일의 성과, 즉 생산성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도 아주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기분이 좋은 상태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문제 해결 속도는 빠르고 창의력 점수는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직장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업무 몰입도, 협업 능력,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행복유도 실험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유머 영상이나 감사 메시지를 보여준 후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제를 주었는데 행복을 유도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정확도와 속도 모두에서 앞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했듯 긍정적인 감정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이 잘 작동하면 주의 집중, 정보 처리, 의사결정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긍정 감정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해 협업 환경도 더 좋아지게 만들죠. 즉, 행복한 상태는 단순히 좋은 기분에 머무르지 않고 더 똑똑하게, 더 유연하게, 더 효과적으로 일하게 해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가 나면 기분도 좋아지겠지. 하지만 뇌과학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성과도 좋아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행복은 타고나는 기질이 아니라 매일 훈련할 수 있는 뇌의 상태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은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해 긍정적인 정서 패턴을 강화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몰입 경험 만들기입니다. 음악, 독서, 운동, 글쓰기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몰입은 전두엽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성취 경험을 자주 만드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할 일을 계획하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만으로도 뇌는 성공했다는 신호를 받고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옥시토신 분비를 유도하고 사회적 안정감을 통해 뇌의 불안 회로를 차단해줍니다.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짧은 통화 한 통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단 1분이라도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돌아보는 습관은 페르마 모델의 핵심인 의미를 강화시켜줍니다. 이 모든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뇌는 서서히 달라지고 행복은 휘발성 감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뇌의 상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지만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마음만이 아니라 뇌의 상태이기도 하다. 행복한 뇌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사소한 습관, 반복되는 루틴이 우리 뇌를 더 강하고 더 유연하고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잘 살아가기 위한 감정적 사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몰입하고 성장하고 협력하기 위한 뇌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감사를 떠올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뇌의 회로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 곡선을 바꿉니다. 오늘도 당신의 뇌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